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양해왕 하편인데요. 맹자가 원래 이 상하편으로 나눠가지고 14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맹자가 제자들하고 책을 꾸몄을 때는 그냥 7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줄을 단 한나라 때, 서한 때의 조옥이라는 분이 이 상하편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4개의 글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고요. 오늘은 양해왕 하편입니다. 장포 견 맹자왈, 포 견어왕, 왕어 포이 호악, 포 미유이 대야, 그리고 왈 호악 여하, 왈 맹자왈, 맹자왈 왕지 호악 심즉 제국기 서기호, 여기까지죠. 우선 이 장포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신하입니다. 제 나라의 대신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바로 이 문장 끝나면 바로 다음 문장에 잠깐 볼까요? 바로 다음 문장에 보면, 여기 보면 어디 갔죠? 한 칸 더 넘길까요? 이것도 아닌데, 아니 타일 앞으로 돌려. 여기 장자가 나오죠, 여러분. 장자. 이게 바로 장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장주, 노자, 장사할 때 장자가 아니라 장포를 장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자자를 누구에게 붙이느냐면, 최소한 대신급 사람들. 대신. 우리나라로 친다면 한 정삼품 이상 정도 사람들에게 이 자자를 붙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자는 왜 자냐? 공자도 처음에는 법무 대신까지 했기 때문에 자를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는 아주 훌륭한 분에게 대한 존칭으로 변하게 됐지만, 원래는 이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포를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장주, 장자, 위에 풀초, 장주. 이게 이 장자는 왜 장자가 되느냐면, 장자는 사실 장주는 벼슬 한 적이 없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상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서 자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와 이 아까 장포와 장주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실제로는 장자라고 불린 사람은 장포였죠. 장주가 아니라. 장주는 후대에 붙여진 존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서 장포가, 포 있죠. 장포가 이 견 맹자왈,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보면 현을 읽었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모든 불러서 보건 가서 뵙건 전부 견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이라고 읽는 건 뭐냐면, 드러나다,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럴 때 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견은 그냥 보통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말할 때는 현이라고, 알현.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말로 고치는 견이라고 발음하죠. 지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현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좀 우리나라 고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읽는다면 이것은 짱바오 지엔 멍즈, 이렇게 시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현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장포 견 맹자왈입니다. 장포가 맹자를 만나서 이때는 두 사람이 별로 계급상 차이가 없는 거의 친구나
별 차이가 없는, 신분상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하여튼 장포가 이 제나라의 대부이기 때문에, 예. 장포가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왕을 만났더니, 예, 왕을 만났더니 왕이 말하기를, 왕이 나에게 말하기를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정말 이 장자, 그러니까 장포를 높여서 장자 부르면서,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고 생뚱맞은 말을 하길래 포미유이 돼야, 나는 뭐라고 대답할 줄 몰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미유이 돼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호학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왕지 호학이 심하면, 왕이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면, 정말 왕이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면 제국, 이 제나라, 제선왕이잖아요. 제나라는 기서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기서호라는 것은 아주 이 훌륭한 정치 상황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하다. 희망적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서라는 것은 뭐냐면, 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가까우냐면 잘 천하가 태평한 상태, 잘 다스려지는 상태, 거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면 제나라는 아주 잘 다스려지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예. 그 다음 넘어갈까요? 제국이, 예. 타일. 예. 다른 날. 타일은 다른 날이죠. 견의 왕활. 예. 왕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왕이 불렀으니까 이때는 맹자가 가서 봤을 때는 왕 입장은 소견이죠. 예. 가서 뵙는 게 아니고 소견이 불러서 약속을 해서 맹자를 왕이 불러서 내가 만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견이라고, 우리는 현이라고 하지만 왕을 배웠고 뭐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이 만나는 것은 견이고, 현이라는 것은 물건이 어떤 모양이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다 이런 의미로만 쓰였던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자고 설명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왕상어 장자의 호악 유저. 왕께서 일찍이 이 장포, 그러니까 장자에게 나는 음악을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유적 하면 이 지여의 준말이죠. 유지여 물음표. 유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있었습니까? 왕 변호 세관. 그 왕이 속이 찔끔한 거예요. 찔끔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왕이 좋아하는 것은 이 아악 있잖아요. 궁중의 아악 같은 거, 고상한 음악이 아니라 왕은 이 소각을 좋아했어요. 예. 요즘 뭐 트로트 같은 거, 트로트. 전 국민이 좋아하는 트로트 있잖아요. 이 트로트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왕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맹자같이, 좀, 고담 줄로는 편은, 참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 아주 세계적으로, 그 당시 전 중국의 명성이 높던 사람이 와서, 아니, 대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장포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바꿔 말해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왕이 사실, 맹자가 이걸 얘기한 줄 알고 찔끔해서 자기는 이걸 싫어해요. 이걸 듣기만 하면 잠이 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좋아했는데, 띵까띵까 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변세관. 얼굴빛이 확 변하면서
과연 비능호 선왕지악이야. 이거 뭐야? 나는 선왕의 음악, 이 악이죠. 선왕의 음악. 이걸 뭐 순임금이 지었다든지 뭐 우임금이 지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게 문왕, 무왕도 있습니다. 예, 그 음악, 그 당시에 그런 우임금, 순임금, 문왕, 무왕 뭐 이런 그 위대한 군왕들이 지었던 이 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직이라는 건 다만 지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만 뭐를 좋아하는, 이 호라는 것은 동사로 해가지고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세속지악, 이거 소각, 뽕짝이라든지 이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왕도 그래 좀 솔직한 편이죠. 세속지악이 바로 유행음악이죠. 저는 유행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명자가 말하기를 왕지호학 심즉 제기서호, 또 그 얘기죠. 왕께서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이때 심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로 좋아하신다면 이런 말이죠. 왕께서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아주 좋은 아주 평천하에 훌륭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석이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 근호 도 혹은 치세, 난세가 아니라 치세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지호학 심즉 제기서거기호, 제 나라는 앞으로 잘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속으로 이 소각을 소각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데 맹자가 이런 얘기예요. 금지악 유고지악이야. 유자는 뭐냐면 같을 유자예요. 같을 유자.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소각이, 그러니까 문왕, 무왕 뭐 이런 분들이 제정했다는 악과 똑같은 겁니다. 음악은 음악이에요. 이런 말이죠. 사실 이거는 맹자가 궤변이죠. 사실은. 어떻게 악하고 소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만은 왕을 하여튼 자극해서라도 이 서기에 가깝도록 하려고 맹자가, 그러니까 이런 걸 방편이라, 불교에서 방편이라 그러죠. 방편으로서 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악이 유고지악이야. 음악은 다 음악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뽕짝하고 클래식 음악하고 뭐 그게 그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등무녀, 이건 뭐냐면 당신 이 맹자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각하고 같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등무녀예요. 여자는 물음표죠. 왈 동락악, 아니 도각락인데 이것도 글자 잘못됐네요. 여기 바꿔야 되겠죠. 도각락, 여인, 악락, 숙락. 어떤 사람은 동락악, 여인, 락악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도각락, 여인, 악락, 숙락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도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읽으면 도각이라는 것은 혼자 듣는 음악이죠. 혼자 음악을 감상하는. 이 개인이 혼자 듣는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인, 다른 사람과 같이 한두 명이라든지 혹은 마누라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하고 같이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혼밥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혼술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마누라나 혹은 친구나 같이 두 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합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도각락, 여인, 악락, 숙락.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락악, 여인, 악락을 숙락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면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확실히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의미는 같은 말이죠. 음악 감상을 혼자 하는 것과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즐기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불약 여인,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해서 당연히 음악이야 혼자 즐기는 것보다 그 참 마누라나 친구나 하고 같이 즐기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또 말하기를 여소악락, 여중악락, 속락. 그리고 여소라는 것은 몇 사람과 마누라와 자식들과 가족만 음악 즐기는 것과 뭐 사촌, 육촌, 혹은 대신들 많은 사람과 여중이죠. 악을 즐기는 것. 여중악을 즐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서너 명 모여서 즐기는 음악보다 음악이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말이죠. 막 흥겹게 음악을 즐기는 것.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물었더니 몇 사람이 즐기는 것은 생략되죠. 불약 여중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불약이란 같이 않습니다. 결국은 못하다 이런 말이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정위약 언락, 위왕 언락, 언악이죠. 제가 지금 이 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면 신이 청컨대 왕을 위하여 음악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언악이라 그러죠. 여기서도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어디서 가져온 판본인지 모르겠는데 이 한글이 조금 주음이 조금씩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 보고, 예. 금왕고악어차. 예. 지금 왕이 고악이라는 것은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죠. 예. 고는 원래 북이지만 이때는 북을 두드린다. 그 다음에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한다. 예. 지금 여기에서 흥건한 음악회를 열었다. 왕이 궁중에서. 백성문왕 종고지성. 궁 밖에 있던 백성들이 왕궁에서 종은 편종이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편종 있죠? 동양에서는 종 한 개만 놓고 악기로 쓴 적은 없어요. 네. 불교에서는 큰 종을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고 법고와 법종 있지만 이 중국 유학에서는 이렇게 종거리에다가 종을 이렇게 달고 10개, 20개 달기도 하죠. 달아놓고 이제 두드려서 연주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이고, 고는 또 북을 여기다가 북을 달아놓고, 그렇죠? 그렇게 두드리는 거는. 북은 한 개도 있고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북을. 그래, 이게 바로 음악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음악 연주하는 소리와 이제 종고에서는 이 편종 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그다음 뭐냐면 관약지음이 뭐냐면 관악기, 약은 뭐냐면 피리약자예요. 여러분, 피리약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인 것이 여기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긴 대롱이에요. 긴 대롱이고, 여기 대롱이 구멍들이고, 여기에는 입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이 관악기를 부는 취조악기죠. 관악기를 부는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약자예요. 여기서는 보는 사람이 생략되고, 입과 입이죠. 입과 여기 대롱과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근데 이것이 되게 뭐냐면 대나무예요. 그래서 앞에 대나무 죽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는 보통 피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피리는 아니에요. 피리는 필률이라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취조악기죠. 그래서 관악기, 그리고 관약, 이거 다 악기들이잖아요. 이것을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왕이 궁중에서 궁정 음악을 신나게 그냥 즐기는 소리를 듣고,
성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라는 것은 모두 다 거기가, 거기가 질수 추갈. 질수라는 건 뭐냐면 머리 아프다는 거. 골 깨지네. 내 골이 빠개지는 것 같은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어떤 상황에서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축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축알이라 할 때 축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이라는 것은 빈축, 그래서 찌푸리다는 말이잖아요. 찡그리다는 말이고, 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알자가 콧마루예요, 콧마루. 콧마루. 그런데 주자는 이것을 해석을, 그러니까 훈고에 약간, 그러니까 뭘까요? 그 차질이 생겨서 이마라 그랬습니다. 이마. 주자는 이마라 그러는데, 저 알은 이마가 아니고, 이마. 이마 상이야 그런 이마가 아니고, 저것은 콧마루예요. 그 콧마루를 찡그리는 거죠. 이마를 찡그리는 게 아니고, 콧마루를 코를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게, 질수, 그러니까 모두가 질수, 머리가 깨지, 머리를 아파하고, 골 아파하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특히 찡그릴 때 코가 잘 찡그리잖아요. 찡그리면서 상고할, 서로 말하기를, 오왕지 호고악, 부하사아지어 차극이야. 우리 임금은 음악을 저렇게 즐기고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느냐. 도탄에 빠져가지고. 왕은 질타하게, 그때 우리 연산군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연산군이 온갖 기생들을 전국에 채홍사, 채청사 해가지고 다 기생들을 모아가지고 궁중에서 질타하게 맨날 음악판을 벌리니까 그 서울, 그 한양 시민들이, 한양 사람들이 기가 차잖아요. 맨날 즐기면서 정치는 하지 않고 수탈만 하고 이러니까 바로 그 질수 추갈이 상고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임금은 지는 좋아서 음악을 풍을 올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즐거움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만 즐기고 우리는 이렇게 도탄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부자불상견. 그러니까 이 워낙 서로 못 살고 이러니까 부자 간에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와 처자들은 이산가족이 돼요. 이산해가지고 각각 이리저리 흩어져 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또 음악뿐만 아니라 옛날에 또 왕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제일 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게 뭐냐? 사냥이에요, 사냥. 그러니까 되게 사냥은 원래 군사훈련인데 이걸 군사훈련의 용도로 쓰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걸로 쓰는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었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연산군이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서울 서북쪽의 한 지역을 상당히 넓은 지역을 금표를 박아놓고 거기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거기 사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렸죠. 멀리 밖으로.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기 사냥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잡히면 처형,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이런 참 고금의 유래가 드문 그 좀 포악한 정치를 했던 연산군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이 전렵이랑 사냥이란 말이죠. 이 전자는 바로 밭전자가 아니고 이 전자예요. 사냥할 전자입니다, 여러분. 사냥할 전자. 전렵. 그러니까 똑같이 썼어요. 뒤에는 구별해서 썼지만 이 밭전자와 사냥할 전자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여기에서 궁중에서 이 사냥을 한다 이거죠. 백성문왕 그 사냥을 할 때는 보면 수레를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막 다니잖아요. 사냥할 때도. 그래서 거마지음이에요. 이 수레와 말의 그 소리, 수레 우르릉거리는 소리, 말이 히히잉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우모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출동할 때 보면 의장대들이 또 나서서 말이죠. 이 털 우자에다가 이 모자는 이 깃발 모자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깃발을 단 그 털 같은 장식을 단 깃발을 든 그 의장대들이 또 탁 따라가잖아요, 왕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
전부 폼 나잖아요. 이거 폼 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수, 또 머리 터지네, 또 머리 깨지네, 이러면서 또 처갈, 인상을 쓰면서 콧마루를 찡그리면서 서로 말하기를 오왕지호전. 임금은 이렇게 마침 태평서울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사냥을 하고 즐기는데,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 속에, 도탄 속에 빠져 살게 하느냐. 우리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부역과 세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지역에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몰아넣어 놓느냐. 이 차극이 뭐냐면 바로 부자불상견 형제처자 이상 이겁니다. 네. 부자 간에 만날 수도 없고, 형제, 처자는 좀 이산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이죠. 네. 넘어갈까요? 그런데 이것은 포악한 군주, 우리나라 치면 연산군 같은 그런 인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말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면 어떤 금왕고하거자. 지금 임금이 여기서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해요. 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하거자. 백성문왕 종고지성 관약지음. 백성들이 종고의 소리와 관약의 소리를 듣고, 성음은 똑같은 말이죠. 종고, 관악은 전부 악기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흔흔하게 아주 기분 좋게, 흔쾌하게 유희색, 전부 얼굴에 전부 이 기쁜 표정이 있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서기는 아마도, 이런 말이죠. 아마도. 또 우리 임금이 아마도 아무런 질병이 없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 굉장히 건강하신 모양이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계실까? 분명히 저렇게 오늘 기분 좋게 풍악을 울리고 한잔 하시는 거 보면 임금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참 편하신, 즐거우신 모양이다. 아무 질병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혹시 음악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 임금님 혹시 아픈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정치를 아주 잘할 때의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임금이 사냥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까지 했죠? 전일까지 했죠? 그렇구나. 지금 임금이 여기서 사냥을 하는데, 백성들이 임금의 이 사냥할 때의 수레 소리와 말 소리를 듣고, 소리와 또 소리를 듣고 들을 문자죠. 그 다음에 우모지임이라는 것은 의장대의 이 화려한 모양을 보고는 모두 다 이제 기분 좋아하면서 얼굴이 휘색이 확 돌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 사냥을 나오신 거 보니까 아까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인데 이제 사냥을 나오신 거 보니까 진짜 더 건강하신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질병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사냥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신 모양이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네. 자, 무타라. 그렇죠. 이것은 무타라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뭐냐면 여민통락이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홀로 음악이라든지 사냥을 지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소수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기 때문에 그렇다. 여민통락이야. 금왕이여 백성동락. 지금 제선왕복 한 얘기죠. 당신께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신다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제선왕인데 왜 왕이라고 그러냐면, 이때 왕은 뭐냐면 천하 통일을 하는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다. 왕도 정치를 펴서 천하를 통일하는 이 번열된, 이때는 전국 칠흥 시대 아닙니까? 7나라가 다시 하나로 옛날에 주나라처럼 합쳐지는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다음부터 예민동락이야.
제선왕이 묻기를, 예, 제선왕이 묻기를, 문왕의 유라는 것은, 동물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동물원을 볼 수 있고, 여기 동물원에 되게 보면 그 사냥을 또 합니다. 거기에서. 예, 사냥은 일종의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되는 문무를 다 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사냥터도 될 수 있고, 동물원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왕의 유가 방칠십리라는 것은 사방칠십리라 이거죠. 이렇게 칠십리, 여기도 칠십리, 여기도 칠십리. 사방칠십리라고 들었는데, 유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당신이 학자라니까, 고대사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라니까 여쭤보겠는데, 문왕의 이 동물원이 혹은 사냥터가 사방 70리라 되는 큰 이 사냥터가 있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예, 맹자대활 어전유지, 전에 여기서는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뭔지 모르지만, 우리 전에 내려오는 그 책에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어전유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랬더니, 예, 약시기대호, 약시기대호, 이처럼 큽니까? 약시는 이처럼 그것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사방 70리 엄청 큰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민유이위소요. 백성들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100리나 200리 하시지, 왜 70리짜리밖에, 사방 70리짜리밖에 안 하셨느냐. 백성들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넘어갑니다. 제선왕이 말하길, 과인지유, 과인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죠. 이 과인의 유, 동물원은 방 40리. 문왕은 70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방 40리밖에 안 돼요. 40리, 방 40리. 그런데 민유이위대, 백성들이 오히려 이것을 크다고 여기니, 아니, 우리 왕은 웬 사냥터를 사방 70리라는 이 엄청 가지고 있느냐. 아니, 몇이죠? 70리. 40리. 문왕은 70리인데 자기는 40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크다고 크다고 여기니 하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 문왕지유 방 70리. 문왕의 유는 사방이 70리였지만, 이 추라는 것은 뭐냐면, 추는 여러분 그 시골에 그 소를 먹일 때, 소나 말을 먹이는 이 먹이, 말먹이, 소먹이, 그게 뭐냐면 꼴이라 그러죠. 꼴추라, 꼴추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추자 글자 자세히 보면 참 재밌는 글자예요. 예. 여기 풀이에요. 요것도 풀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 두 손이에요. 그 손으로 풀을 잡아가 뜯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풀을 뽑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 또 손이에요. 손이고 여기 풀 이렇게 이런 글자로 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추가 꼴추자인데, 예, 꼴추 이렇게 해서 꼴추잖아요. 근데 이것도 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풀초를 붙이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꼴 베는 사람이란 말이죠. 짐승의 사례로서는, 소의 사례로서는 꼴 베는 사람. 요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예요. 풀과 나무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땔감이니까 그냥 땔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약간 꼴 베는 사람들이고, 땔감 하는 사람들은 나무꾼과 선녀할 때 나무꾼이거든요. 이 나무꾼들이, 왕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사방 70리지만, 꼴 베는 사람, 나무꾼, 꼴도 베고 나무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치라는 건 뭡니까? 화살 치자죠? 이거는 세추자.
이 세조자나 이 세조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예. 그래서 화살을 잘 맞는 새가 뭘까요? 꿩이죠. 꿩이 제일 잘 맞잖아요. 꿩은 이 뭐가 위험하면 어느 구멍에다가 머리만 집어넣고는 자기가 이제 숨은 줄 알고 있죠. 몸뚱이 다 보이는데, 그러나 꿩이라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 얘기할 때 꿩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만 숨기면 다 숨은 줄 알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게 화살을 맞기가 제일 쉬운 이 새가 치예요. 그렇죠? 치, 꿩 치자. 네.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치악산 있잖아요. 이 꿩 치자 쓰잖아요. 치악산. 이렇게. 네. 하여튼 이 이걸 치는 토는 토끼잖아요. 토끼 상형자. 그러니까 사냥꾼이잖아요. 치톡하면. 예, 치토자가 바로 꿩 잡고 토끼 잡는 사냥꾼들이 왕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가서 꿩도 잡고 토끼도 잡고. 예. 이게 바로 여민동지, 백성들과 그 사냥터를 함께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민동지. 그러니까 민이위서 백성들이 아니 한 천리쯤 하시지 왜 사방 70리밖에 안 하느냐.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공원이 엄청나게 큰 국가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 조그만하게 해서 좀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죠. 네. 민이위서 불역의효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백성들이 적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야, 여러분 이걸 보면 명자가 그다음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신이 제가 시지어경 위나라를 나와서 위나라에서 있으면 제 나라하고 국경이 겹치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나라하고 제 나라 국경이 여기 왔을 때, 국경에 왔을 때 우리나라 치면 저기죠. 의주에서 중국 가는 길에 보면 책문 있잖아요. 중국이 들어가면서 책문을 지나면서 이런 뜻이 마찬가지죠. 신시지어경 국경에 이르러서 문국지대금. 제 나라에서는 대금이라는 것은 크게 금하는 것, 그것만은 꼭 어기면 안 되는 것이 뭐냐고 물었다 이겁니다. 금은 여러분 숲을 임자가 있고 귀신을 뜻하는 보일 시자가 있죠. 숲 속에 귀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금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소도, 그렇죠? 신을 모시는 장소, 뭐 그 비슷한 것이죠. 거기는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금이라는 글자가 생겨난 것이죠. 숲속에 있는 귀신을 모시는 곳. 그 샤먼들과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금이라는 글자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대금 크게 금지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 감입이라는 뭐 꼭 용감하게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안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금, 연우 여기 자르죠. 중국에서는 대금 다음에 연우를 항상 뒤로 붙여요. 우리나라하고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신문, 제가 듣기에 그 대금이 뭐냐면 교관지, 교는 이 나라가 있으면 북쪽, 서쪽, 동쪽, 남쪽에는 이 부분이 교라 그래요. 교. 성 밖에 있는 땅들. 교라 그랬죠. 교, 그리고 관은 뭐냐면 여기 또 교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요. 문. 그러니까 이 교관지 내에 유방 40리. 그러니까 제 나라에는 이 동물원이 사냥터가 40리로 정해진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기 미록자, 거기에 있는 미록, 큰 사슴, 적은 사슴, 그 사슴들을 미록 사슴이죠. 그 사슴이 많이 있는데 야생 사슴이죠.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이 한다.
살인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있는 이 원효 40리 그 사냥터에는 들어가서 뭘 잡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나라의 대금이라고 들었어요. 예. 즉 시사방 이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시방 40리는 뭐냐면 이 사방 40리의 사냥터는 위정어 국중.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있죠. 여기 함자죠. 정, 함정. 함정에 또 함이 정이고 정이 함이에요. 함정. 그리고 위정어 국중 나라 가운데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제 나라에 사방 40리의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아까 거기 있는 동물들을 한 마리를 잡아가면 좀 사형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것 같아서 민이위대 백성들이 웬 놈의 함정이 이렇게 크냐고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민이위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너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불역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당근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불역의호. 그렇죠? 참 이걸 보면 이 제선왕이 뭘 깨닫고 이것을 백성들도 마음대로 와서 사냥도 하고 꼴도 베고 나무도 하는 그렇게 열어줬는지 안 열어줬을 거예요. 이 말 듣고도. 예, 그래서 결국은 제 나라가 천하통일의 이 군주가 되지 못했죠.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아까 우리 오늘 했는 거 한번 쭉 제선왕 문화를 거기 한번 볼까요? 네. 제선왕이 묻기를 요 앞에 좀 더 내려 올라갈까요? 또 올라가서 오늘 처음 시작한 부분이 한번 쭉 읽어보 장포. 예, 처음부터. 예. 장포견 맹자왈 포견어왕 왕의 포이호악 포미의대야 왈 호악하여. 예. 맹자왈 왕지 호악심즉 제국기서호 제국기서호 서기호 내가 잘 읽었잖아요. 제국기서기호 서기라는 것이 또 합쳐가지고 가깝다는 말이고 어디에 가까우냐면은 근어 도 혹은 근어 치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 타일 현어왕왈 우리나라 그래 읽었고 중국이라면 기현어왕왈이죠. 기현어왕왈 왕상어 장자의 호악 유저 왕상어 장자의 호악 유저 왕변호색왈 왕이 변색해서 말하기를 과인 비등호 선왕지 악야 직 다만 직호 세속지 악이. 네, 넘어갈까요? 왈 왕지 호악 심즉 제기 서기호 금지 악 유 고지 악야. 이는 같을 유자죠. 같아 유 고지 악야. 그 다음 왈 가득 무녀 왈 도각락 여인악락 숙락 왈 불약 여인 왈 여소악락 여중악락 숙락 왈 불약 여중. 네. 신청위왕은 악이라 아니고 악이라 읽어야 되겠죠. 금왕 고악어차 백성문왕 종고지성 관약지음 거질수 추가리 상고할 오왕지 호고악
부하사아지어 차극야 부자 불상견 형제 처자 이산 금왕 전려보차 백성문왕 거마지음 견 우모지미 거질수 처가리 상고할 오왕지호 전렵 부하사아지어 차극야 부자 불상견 형제 처자 이산 차무타 불여민 동락야 네. 금왕 고악어차 백성문왕 종고지성 관약지음 거흔흔년 유휘색이 상고할 오왕 서기 무질병이여 하이능 고악야 네. 금왕 전려보차 백성문 거마지음 견 우모지미 거흔흔년 유휘색이 상고할 오왕 서기 무질병이여 하이능 전렵야 차무타 여민 동락야 금왕 여백성 동락 즉 왕의 제선왕 문활 문왕지유 방 70리 유저 맹자대활 어전유지 왈 약시기대호 왈 민유이위 소야 왈 과인지유 방 40리 민유이대 하야 왈 문왕지유 방 70리 취효자왕은 치토자왕은 여민동지 민이위소 불역의호 신시지어경 문국지대금 연후감입 신문 교관진의 유유 방 40리 살기 미록자 여 살인지죄 즉 시방 40리 위정어 국중 민이위대 불역의호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했어서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